새들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하늘 위를 나는 장엄한 새부터 땅 위를 터전 삼아 사는 커다란 새들까지, 그 중에는 믿기 힘들 만큼 거대한 종들도 있죠.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큰 새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새들은 자연이 얼마나 극단적인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22. 눈올빼미. 눈올빼미는 정말 위험 있는 새입니다. 이 새의 주식은 레밍이라는 설치류인데요. 한 마리의 눈올빼미가 1년에 레밍을 무려 1600마리나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몸무게는 약 3에서 6kg 정도인데 그중 4kg가량은 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깃털이 아주 풍성한 새예요. 이 두꺼운 깃털 덕분에 눈올빼미는 혹독하게 추운 북극 지방에서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귀여운 겉모습과 달리 눈올빼미는 굉장히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격적인 새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둥지 근처로 다가오기만 해도 바로 공격 태세로 돌변하죠. 실제로 눈올빼미가 사람에게 곤두세운 채로 날아들어 공격하는 사례도 있고, 심지어 북극 늑대와 싸운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북극 툰드라 지역을 여행하신다면 춥다는 것보다 이 눈올빼미를 조심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 거대한 발톱을 보면 괜히 눈의 왕자라고 불리는 게 아니란 걸 느낄 수 있습니다. 19위, 갈색 펠리컨. 이번에도 펠리컨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갈색 펠리컨은 다른 펠리컨보다 훨씬 작고 바닷가 근처에서만 살아가는 해안 조류입니다. 사실 이렇게 덩치가 작은데도 이 리스트에 오른 건 꽤 의외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이유는 단 하나. 이 새는 놀라운 사냥 기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체가 되면 갈색 펠리컨은 계절마다 깃털색이 바뀝니다. 짝짓기철에는 머리가 흰색에 가까운 노란빛으로 변하고 목은 짙은 갈색, 몸은 은회색으로 빛납니다. 부리는 옅은 분홍빛을 띠며 부리 아래 주머니는 선명한 파란색으로 변하죠. 마치 번식기를 위한 화려한 무대 의상 같다고 할까요? 이 새의 진짜 매력은 사냥 방식입니다. 다른 펠리컨들이 수면 위를 유유히 떠다니며 먹이를 낚는다면 갈색 펠리컨은 하늘에서 급강하에 먹이를 잡는 유일한 펠리컨이에요. 높이 날아올랐다가 물고기를 발견하면 날개를 접고 수직으로 떨어지듯 바다로 돌진하죠. 그 순간 물보라와 함께 정확히 먹이를 낚아채는 모습은 그야말로 해양의 스나이퍼라 부를 만합니다. 이들은 주로 북미와 남미 해안 지역에 서식하며 미국 남부에서부터 멕시코, 아마존강 하구, 그리고 페루와 칠레 북부 해안까지 넓게 분포합니다. 갈라파고스 제도에서도 자주 볼 수 있죠. 물 위에서는 다소 어색하게 뒤뚱거리지만 하늘에서는 완벽한 협동 비행을 보여줍니다. 여러 마리가 일렬로 날며 바다 위를 스치듯 나는 그 모습은 정말 한편의 예술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8위, 에뮤. 이 새는 인간과 진짜 전쟁을 벌였던 새로 유명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1932년 호주 서부의 한 지역에서 에뮤들이 농작물을 망치고 곳곳을 휘젓고 다니자 정부가 군인을 동원해 이 새들을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그 유명한 에뮤 전쟁이에요. 기관총까지 들고 새를 쫓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에뮤들이 총보다 빨랐던 거죠. 군인들이 세 차례나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결국 인간이 새에게 패배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에뮤는 날지 못하는 대형 조류로 지구에서 타조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새입니다. 성체의 키는 약 1.8m에 달하고 작은 날개를 가졌지만 달릴 때는 그저 균형을 잡는 용도로만 씁니다. 하지만 다리는 놀라울 만큼 길고 강력하죠. 달릴 때는 시속 50km 가까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새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에뮤는 성질이 거칠고 공격적이라 한번 노리면 끝까지 쫓아올 수도 있습니다. 평소엔 온순해 보여도 호주에서는 이 새를 달리는 근육덩어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7위, 백조. 백조하면 우아하고 고귀한 이미지가 떠오르죠. 하지만 알고 보면 이 새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 중 하나는 백조가 정말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둥지를 침범하거나 영역에 가까이 가면 거침없이 날개를 퍼덕이며 공격합니다. 심할 땐 사람의 팔뼈를 부러뜨릴 정도의 힘을 낸다고 하죠. 특히 수컷 백조끼리 싸울 때는 그야말로 사투에 가깝습니다. 상대를 물에 몰아넣고
아예 숨을 못 쉬게 누르며 싸우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우아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냉정한 싸움꾼이에요. 게다가 식성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로 수초나 물풀 같은 식물을 먹지만 물고기, 개구리, 곤충, 조개, 심지어 다른 새의 알까지 먹습니다. 먹성이 워낙 좋아서 서식지의 생태계를 교란시킬 정도라고 하죠. 실제로 2012년 미국 시카고에서는 한 남성이 카약을 타고 호수를 건너던 중 백조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처럼 보였지만 백조가 보트를 뒤집고 남자를 계속 밀어내며 결국 익사시키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백조는 자신의 영역을 철저히 지키는 새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리서 보면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여도 가까이 다가가면 전혀 다른 본성을 드러내죠. 이 우아한 새, 백조는 사실 자연 속의 가장 완벽한 경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위, 레아. 레아는 남아메리카에 서식하는 날지 못하는 대형 조류로 이름은 고대 그리스의 풍요와 어머니의 여신 레아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이름처럼 이 새는 부드럽고 양육적인 성향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수컷이 새끼를 돌본다는 거예요.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직접 알을 품고 부화한 새끼들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행동은 조류 중에서도 꽤 드문 사례로 꼽히죠. 레아는 남미 원주민 문화에서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원주민인 마푸체족은 레아를 대지의 상징으로 여겼고 이 새의 깃털과 뼈는 오랫동안 전통의식과 축제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레아 인간이라는 전설도 전해집니다. 사람과 새가 합쳐진 존재로 자연의 균형을 지키는 수호자라고 전해지죠. 이렇게 보면 레아는 단순히 큰 새가 아니라 남미의 문화와 신화 속에서 자연과 생명의 조화를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15위, 하피 독수리. 이 새를 보면 솔직히 조금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하피 독수리는 얼굴 위 깃털이 부풀어 올라 마치 헬멧을 쓴 것 같고 매서운 눈빛과 강한 부리를 가진 정말 위험 있는 맹금류예요. 한눈에 봐도 하늘의 포식자라는 말이 어울리죠. 하피 독수리는 남아메리카의 열대우림, 특히 아마존 일대에서 주로 서식합니다. 몸 길이는 약 1m, 날개를 펴면 2m 반에 이르고 몸무게는 약 9kg에 달합니다. 모든 독수리 중에서도 가장 무겁고 힘이 센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의 유래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습니다. 하피는 반은 인간, 반은 새의 형상을 한 괴물로 바람의 신의 사자이자 재앙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하피 독수리라는 이름은 그만큼 강력하고 두려운 존재라는 의미로 붙여졌습니다. 하피 독수리의 사냥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날아오를 때는 최대 시속 80km로 돌진하고 발톱의 압력은 인간의 소나기보다 5배 이상 강력합니다. 한번 움켜쥐면 원숭이든 나무늘보든 그대로 잡아챕니다. 심지어 작은 사슴이나 이구아나 같은 동물도 먹이로 삼죠. 먹이를 잡으면 그 자리에서 일부만 먹고 남은 고기를 거대한 둥지로 옮겨 새끼에게 먹이로 줍니다. 그 둥지는 1년 내내 같은 나무 위에 유지되며 가로 2m가 넘는 진짜 하늘의 요새입니다. 하피 독수리는 숲의 먹이사슬 꼭대기에 서 있지만 지금은 서식지 파괴로 멸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림이 줄어들수록 이 거대한 새도 함께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현지에서는 하피 독수리를 아마존의 수호자라고 부르며 보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위험 있는 모습, 그리고 한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눈빛. 하피 독수리는 분명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완벽한 사냥꾼 중 하나입니다. 14위, 타조. 이건 진짜 거대한 새입니다. 타조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새로 알려져 있죠. 성체 수컷의 몸무게는 약 150kg에 이르고 키는 무려 2.7m까지 자랍니다. 놀랍게도 타조는 발에 2개의 발가락만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든 육상동물 중 가장 큰 눈을 가졌죠. 그 눈의 크기가 약 5cm나 된다고 하니 당신을 잘 보기 위해서예요 라는 농담이 나올만 하죠. 이렇게 거대한 몸을 가졌으니 당연히 하늘을 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조는 강력한 다리 근육을 발달시켜 땅 위에서 엄청난 속도로 달릴 수 있게 되었어요. 짧은 거리는 시속 60km, 조금 더 긴 거리도 시속 45km 정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바나의 육상선수라고 할 수 있죠. 이 놀라운 속도 덕분에 대부분의 포식자를 따돌릴 수 있고 무리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안전도 보장됩니다.
하지만 타조의 진짜 무기는 입이 아니라 다리입니다. 이 새는 이빨이 없어요. 대신 한 번의 발차기로 사자를 죽일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바나의 브루스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3위, 카소아리. 만약 공룡이 아직 살아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시다면 이 새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딱 봐도 공룡의 후손 같죠? 카소아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새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그 별명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날지 못하는 새이지만 한 번 공격하면 사람을 단번에 죽일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이거든요. 이 새는 주로 호주 북부와 뉴기니 섬 등에 서식합니다. 보기에는 이국적이고 아름답지만 만약 이 새를 키우려면 반드시 정부 허가가 필요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성체는 키가 약 2m 가까이 되고 몸무게는 60kg이 넘습니다. 두꺼운 헬멧 모양의 벽과 푸른 얼굴, 빨간 목덜미를 가진 아주 독특한 외형이죠. 게다가 다리에는 3개의 발가락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마치 단검처럼 생긴 날카로운 발톱입니다. 이 발톱이 바로 살인무기예요. 실제로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75세 남성이 자신이 기르던 카소아리에게 공격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고 결국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번 공격당하면 팔이나 다리가 잘릴 정도로 위력이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카소아리를 현대판 공룡이라고 부릅니다. 거대한 몸, 단단한 다리, 그리고 단검 같은 발톱까지. 이 새와 마주친다면 그저 멀리서 감상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12위, 황금 독수리. 황금 독수리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맹금류로 존경받아 왔습니다. 탁월한 사냥 능력뿐 아니라 수많은 문명에서 힘과 자유, 명예의 상징으로 여겨졌죠. 이 새의 날개 길이는 2m가 넘고 미국식으로는 6피트 반 정도에 해당합니다. 깃털은 짙은 갈색이지만 머리와 목덜미 부분은 빛에 따라 금빛으로 반짝여 황금 독수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들은 북반구 전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전역의 산악지대나 초원지대를 좋아하고 주로 높은 절벽이나 산비탈에 둥지를 짓죠. 넓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황금 독수리는 단순한 새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인류 문화 속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원주민들은 이 새를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메신저로 믿었고 그 깃털은 정직함과 용기, 자유를 상징하는 신성한 물건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 황금 독수리를 군단의 깃발, 즉 영광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전투에 나설 때 군단의 선두에는 항상 황금 독수리가 세워졌죠. 독수리를 잃는 것은 명예를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북유럽 신화에서도 황금 독수리는 거대한 세계수 위그드라실의 꼭대기에 산다고 전해지죠. 그만큼 하늘과 신을 상징하는 존재였던 겁니다. 지금도 황금 독수리는 카자흐스탄의 국조로 지정되어 있고 여전히 수많은 국가의 문장과 깃발, 상징물에 등장합니다. 그 눈빛 하나만 봐도 왜 인간이 이 새를 하늘의 왕이라 부르는지 바로 느껴질 겁니다. 11위, 티나무새. 이번엔 조금 의외의 새가 등장합니다. 티나무새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새들 목록에 오른 게 다소 의문스러울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새 역시 꽤 흥미로운 존재입니다. 티나무새는 멕시코부터 남아메리카 전역에 걸쳐 서식하는 지상성 조류입니다. 외형은 꿩이나 메추라기와 비슷하게 생겼고 몸집은 작지만 통통한 체형에 목이 짧고 꼬리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깃털색은 갈색, 회색, 베이지빛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단조로운 색 덕분에 주변 환경에 완벽하게 위장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숨는 고수입니다. 위험을 느끼면 이 새들은 가만히 웅크려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포식자도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상황이 급박하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달아납니다. 작은 체구지만 순발력은 대형 새 못지 않아요. 먹이는 주로 열매, 씨앗, 곤충, 작은 무척 추동물 등입니다. 숲속 바닥을 살살 헤집으며 먹이를 찾는 습성이 있습니다. 특이한 건 번식 습성인데요. 암컷은 알을 낳기만 하고 수컷이 모든 육아를 맡습니다. 수컷은 여러 암컷이 낳은 알들을 한 둥지에 모아 품고 부화한 새끼들도 직접 돌봅니다. 이런 행동은 새들 중에서도 아주 드물죠. 그야말로 헌신적인 아버지 새입니다. 그래서 티나무는 비록 덩치는 작지만 그 독특한 번식 방식과 생존 전략 덕분에 이 거대한 새들의 목록 속에서도
자신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12. 코리버스터드. 이름부터 조금 독특하죠. 코리버스터드는 아프리카 사바나에 사는 커다란 새로, 하늘을 나는 능력은 있지만 몸이 너무 무겁다 보니 웬만하면 땅 위에서 생활합니다. 성체 수컷의 몸무게는 보통 12kg 이상, 큰 개체는 무려 20kg에 이르기도 합니다. 몸 길이는 90cm 정도, 날개를 펴면 2.7m에 달하죠. 이렇게 거대한 몸을 공중으로 띄우는 건 새에게도 꽤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코리버스터드는 대부분 사바나 초원이나 반건조지대의 땅 위를 천천히 걸어다니며 삽니다. 깃털색은 회갈색과 흑빛이 섞여 있어서 풀과 흙 사이에서 완벽한 위장색 역할을 하죠. 멀리서 보면 그냥 큰 바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먹이는 매우 다양합니다. 씨앗, 열매, 곤충, 작은 포유류, 도마뱀까지 먹을 수 있는 건 거의 다 먹습니다. 식탐이 많아서 땅 위에서 무엇이든 삼키는 새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리고 짝짓기철이 되면 수컷은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 목을 부풀리고 낮게 울부짖는 듯한 저음의 울음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가 사방 2km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크다고 해요. 마치 이 초원의 주인은 나야 라고 외치는 것처럼요. 겉모습은 그리 화려하지 않지만 코리버스터드는 지구에서 가장 무거운 비행 가능한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짧게라도 하늘을 날 수 있는 이 무게급은 세계에서도 정말 보기 드문 존재죠. 9위. 스텔라 바다 독수리. 이제 정말 거대한 맹금류가 등장합니다. 스텔라 바다 독수리는 러시아 북동부 연안과 일본 북부, 그리고 한반도 북쪽 일부 지역에서도 겨울철에 관찰되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독수리 중 하나입니다. 성체의 몸무게는 최대 9kg, 날개 길이는 2.5m에 이릅니다. 그야말로 하늘을 지배하는 거대한 그림자죠. 주로 강가나 바닷가의 절벽 위에 둥지를 짓고 먹이는 대부분 연어와 바다새입니다. 이 새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은 러시아 캄차카 반도입니다. 이 지역에만 약 4,000마리 정도가 남아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새를 국보급 조류로 지정해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죠. 하지만 서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스텔라 바다 독수리는 강력한 발톱과 부리를 지녔지만 지금은 인간이 만든 위험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공장 폐수, 해양 오염, 남핵,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먹이 부족까지 이 모든 것이 이 웅대한 새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개체수는 약 5,000마리 미만으로 추정되며 국제자연보전연맹에서는 취약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러시아와 일본의 해안 하늘을 날며 황금빛 부리를 반짝이는 이 거대한 독수리는 자연의 위험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8위. 흰 펠리컨. 이번에도 펠리컨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름처럼 눈부시게 하얀 펠리컨. 바로 흰 펠리컨입니다. 이 새는 유럽 남부, 아시아, 아프리카의 호수나 습지, 늪지대에서 주로 서식합니다. 특히 물이 얕은 지역을 좋아하죠. 흰 펠리컨은 혼자보다는 무리를 지어다니는 사회적 새입니다. 수십 마리가 함께 이동하며 마치 한 팀처럼 협동해 사냥을 합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흥미로운데요. 물고기 떼를 향해 반원 형태로 둘러싸 한 방향으로 몰아붙인 다음 입을 동시에 벌려 한꺼번에 낚아채는 겁니다. 이런 협동 사냥 기술은 펠리컨 중에서도 흰 펠리컨만의 특징이에요. 날개를 펴면 길이가 3m에 달하고 몸무게도 10kg에 이르는 대형 조류지만 비행 능력은 놀라울 만큼 뛰어납니다. 하늘 위에서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날아다니는 모습은 거대한 하얀 돛담배가 구름 사이를 가르는 듯하죠. 다행히도 흰 펠리컨은 현재 멸종 위기종은 아닙니다. 아직도 개체수가 많고 아프리카와 유럽의 보호구역에서는 수천 마리가 함께 서식하고 있습니다. 넓은 하늘을 하얗게 물들이는 흰 펠리컨의 비행은 집단의 조화와 자연의 웅장함을 동시에 느끼게 해줍니다. 7위. 사루스 두루미. 이 새는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날 수 있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사루스 두루미 또는 인도 두루미라고 불리는 새입니다. 성체의 키는 무려 1.8m에 달해 사람 키와 거의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큽니다. 회색 깃털의 붉은 머리와 목이 특징인데 멀리서 봐도 단번에 눈에 띄는 인상적인 모습이죠. 사루스 두루미는 인도, 네팔,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 그리고 호주 북부의 습지나 얕은 늪지대에서 주로 서식합니다. 주로 물속의 뿌리, 식물 줄기, 곤충,
작은 물고기 등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습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예요. 하지만 이 새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크기보다도 그들의 사랑 방식입니다. 사루스 두루미는 평생 단 한 짝과만 함께하는 일편단심의 상징입니다. 짝을 만나면 서로의 울음소리에 맞춰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춤을 추듯 뛰어오릅니다. 이 결혼의 춤은 매우 우아하고 마치 서로 약속을 확인하는 듯하죠. 이런 이유로 인도에서는 사루스 두루미를 부부의 충실함과 영원한 사랑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고대 설화나 벽화에도 자주 등장하고 오늘날에도 결혼의 순수함을 상징하는 조류로 존중받고 있습니다. 사루스 두루미의 울음소리는 멀리 수킬로미터 밖에서도 들릴 만큼 크고 맑습니다.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그 소리는 마치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라고 외치는 듯 하죠. 그래서 이 새는 단순히 크기만이 아니라 자연 속의 사랑과 헌신을 대표하는 존재로 기억됩니다. 6위, 필리핀 독수리. 이 새는 처음 보면 정말 새 맞아? 싶은 비주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에 깃털이 사자, 갈기처럼 부풀어 있고 눈빛은 매섭게 빛나며 얼굴에는 위험이 깃들어 있죠. 바로 필리핀 독수리입니다. 이 새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맹금류 중 하나이자 필리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1995년에는 공식적으로 필리핀의 국조로 지정됐죠. 필리핀 독수리는 주로 루손섬과 민다나오 섬의 열대우림에 서식합니다. 키는 약 1m, 날개를 펴면 2m가 넘고 몸무게는 7kg에서 많게는 8kg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하늘의 거인이라 불릴만 하죠. 이들의 깃털은 배 쪽은 밝은 크림색, 등 쪽은 진한 갈색이고 머리에는 마치 왕관처럼 부풀어 오른 갈기형 깃털이 있습니다. 그 위용 있는 모습 덕분에 현지에서는 하늘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독수리가 가진 또 하나의 별명은 조금 무섭습니다. 현지에서는 원숭이 사냥꾼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실제로 나무 위에서 원숭이를 주 먹잇감으로 사냥하기 때문입니다. 발톱의 압력이 엄청나서 원숭이를 한 번에 붙잡고 그대로 날아올라 버릴 수 있을 정도죠. 그 외에도 작은 사슴, 파충류, 조류 등 숲속의 거의 모든 동물이 이 새의 먹잇감이 됩니다. 이들은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필리핀 독수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멸종위기 조류 중 하나입니다. 개체수는 약 400쌍 정도로 추정되고 숲의 벌목과 서식지 파괴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밀렵 역시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죠. 필리핀 정부와 환경단체들은 보호구역을 조성하고 인공번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숲이 사라지는 속도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래도 필리핀 독수리는 여전히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화폐와 우표, 심지어 스포츠 경기의 마스코트로도 쓰이죠. 이 새는 단순한 맹금류가 아니라 필리핀 사람들에게 국가의 자존심이자 하늘의 영혼으로 남아있습니다. 5위, 달마시안 펠리컨. 이번엔 거대한 펠리컨입니다. 달마시안 펠리컨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펠리컨이자 하늘을 나는 새들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종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새의 몸 길이는 약 160에서 180cm, 날개 길이는 무려 2.5에서 3.5m에 이르죠. 몸무게는 평균 7kg에서 많게는 15kg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자체가 상당한 근력 운동일 겁니다. 달마시안 펠리컨의 또 다른 특징은 거대한 부리입니다. 길이가 40cm에 달해 모든 새 중에서도 거의 가장 긴 축에 속하죠. 특히 번식기가 되면 부리 아래쪽 주머니가 선명한 주황빛으로 변해 아주 화려하게 보입니다. 몸 전체는 은빛이 감도는 흰 깃털로 덮여 있고 머리 뒤쪽은 살짝 말린 곱슬 깃털이 있어 우아한 인상을 줍니다. 보통 이 펠리컨은 매우 조용하지만 짝짓기 처리되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서로를 유혹하기 위해 낮게 으르렁거리거나 짧게 짖는 듯한 소리를 내기도 하죠. 펠리컨이 짖는다니 조금 생소하죠? 이 새들은 주로 얕은 호수나 습지에서 살며 주식은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의 강하류, 넓은 호수 근처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하늘을 나는 모습은 웅장하지만 물 위에서는 유유히 미끄러지는 듯한 아름다움을 자랑하죠. 4위, 그레이트 버스터드. 이 새는 이름 그대로 정말 거대한 새입니다. 그레이트 버스터드는 지상에 사는 새 중에서도
가장 무겁고 당당한 체격을 가진 새로 꼽힙니다. 성체 수컷의 몸무게는 무려 20kg, 키는 약 1.5m, 날개를 펼치면 2.5m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크고 무거운데도 짧은 거리는 날개짓 한 번으로 멋지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암컷은 훨씬 작아서 수컷의 절반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버스터드는 조류 중 성체가 가장 큰 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냥과 농경지 확장, 서식지 파괴로 인해 이제는 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동유럽의 일부 지역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레이트 버스터드는 평소에는 날기보다는 걷거나 달리는 걸 선호합니다. 워낙 무겁고 덩치가 크다 보니 하늘로 오르는 일은 큰 결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땅 위에서 보내며 풀씨, 곤충, 작은 동물 등을 먹습니다. 이 새의 또 다른 특징은 경계심이 매우 강하다는 점입니다. 인간이 가까이 다가가면 바로 달아나 버리고 조심스러워서 연구자들도 관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생에서 이 새를 직접 본다는 건 그야말로 행운이라 할 수 있죠. 수컷은 짝짓기철이 되면 깃털을 부풀리고 가슴을 내밀며 마치 자신이 왕이라도 된 듯 화려하게 구애합니다. 그 모습이 워낙 독특해서 유럽에서는 초원의 공작이라는 별명도 붙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레이트 버스터드는 지금도 여전히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남아있는 개체 수도 많지 않고 보호를 위한 노력 없이는 이 거대한 새가 머지않아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 위풍당당한 걸음과 장엄한 체구, 그레이트 버스터드는 단순히 큰 새가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낸 걸작 중 하나입니다. 3위, 자이언트 페트롤. 이 새는 이름 그대로 정말 거대합니다. 이들은 남극과 그 주변 바다에서 서식하는 대형 바다새로 날개를 펴면 무려 2m가 넘는 길이를 자랑합니다. 자이언트 페트롤의 비행 방식은 꽤 독특합니다. 날아오를 때 바다 표면을 발로 톡톡 치며 물 위를 달리는 듯한 동작으로 속도를 붙인 뒤 강한 바람을 타고 미끄러지듯 날아오르죠. 마치 바다 위를 걷는 신비한 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새의 진짜 특징은 먹이 습성에 있습니다. 자이언트 페트롤은 살아있는 먹잇감도 사냥하지만 사실상 바다의 청소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죽은 바다 표범, 고래, 펭귄 사체 등 부패한 고기를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그래서 남극 탐험가들은 이 새를 보고 바다의 청소부이자 시체 처리반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렇다고 단순히 죽은 고기만 먹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 다른 새의 새끼나 알을 공격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의 진영 근처까지 다가와 먹을 것을 훔치기도 합니다. 그만큼 탐욕스럽고 생존 본능이 강한 새예요. 종류는 크게 남방 자이언트 페트롤과 북방 자이언트 페트롤로 나뉩니다. 남방종은 남극 근처에, 북방종은 약간 더 따뜻한 해역에서 서식하죠. 둘 다 덩치는 비슷하지만 공통적으로 성격이 거칠고 위협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가 가까이 오면 위액을 토하는 방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악취가 워낙 심해서 포식자들이 얼른 달아날 정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새는 현지인들에게 스팅커, 즉 냄새 폭탄새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자이언트 페트롤은 보기엔 무섭지만 죽은 생물을 처리하며 바다 생태계를 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혐오와 존경이 공존하는 바다의 괴물이죠. 2위, 만주두루미. 이번에는 정말 우아하고 신성한 새입니다. 붉은 관두루미, 흔히 만주두루미라고도 불리는 이 새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드물게 남아있는 두루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머리 위에 붉은 피부가 드러나 있어 붉은 관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하얀 깃털에 검은 날개가 어우러진 모습은 그야말로 고결함의 상징이죠. 성체의 키는 1.5m 이상, 날개를 펴면 2.4m에 달합니다. 이 새는 동아시아 전역, 특히 일본 홋카이도, 중국 동북부, 그리고 러시아 일부 지역에 습지와 강가에서 서식합니다. 한국에서도 예전엔 자주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극히 드물게 철새로만 찾아옵니다. 만주두루미는 단순한 조류를 넘어 동아시아 문화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일본에서는 행운과 장수의 상징, 중국에서는 고귀함과 평화의 상징, 그리고 한국에서는 군자의 새, 즉 고결하고 절개 있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짝짓기철이 되면 만주두루미는
하늘을 향해 목을 뻗고 날개를 퍼덕이며 춤을 춥니다. 이 춤은 서로의 유대와 사랑을 확인하는 의식으로 일생 단 한 짝과만 함께하는 이 새의 성향을 잘 보여줍니다. 이 두루미의 사랑의 춤은 수많은 예술작품과 전설, 민화 속에서도 자주 등장하죠. 이들의 주식은 작은 물고기, 양서류, 곤충, 그리고 수생식물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새의 진짜 아름다움은 그 생김새보다 삶의 태도와 상징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주두루미는 단순한 큰 새가 아니라 평화, 순수, 그리고 인간의 이상을 담은 존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위, 코끼리새. 드디어 대망의 1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새는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진 존재입니다. 이름은 코끼리새, 영어로는 에피오르니스라고 불렸죠. 이 거대한 새는 마다가스카르 섬에 살았습니다. 이 섬은 8천만 년 넘게 다른 대륙과 분리되어 있어서 지구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죠. 코끼리새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코끼리새는 날지 못하는 조류로 지금까지 존재했던 새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새였습니다. 몸 길이는 3m가 넘었고 무게는 무려 600kg 이상, 즉 사람 7에서 8명이 합친 만큼이었습니다. 그만큼 거대하니 하늘을 나는 건 불가능했죠. 대신 땅 위를 느릿느릿 걸으며 과일, 식물, 씨앗 등을 먹고 살았습니다. 야행성으로 추정되며 울창한 숲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살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새의 진짜 전설은 알의 크기에 있습니다. 코끼리새의 알은 지름이 약 30cm, 둘레는 1m가 넘었고 무게는 9리터짜리 물통과 맞먹었습니다. 한 알만 깨도 150개의 닭알에 해당하는 양이었다고 하죠. 지금까지 발견된 어떤 새의 알보다도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그런데 약 1000년 전 인간이 마다가스카르에 도착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인간은 이 거대한 새의 알과 고기를 사냥했고 숲을 태워 농경지를 만들면서 서식지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코끼리새는 기원 후 8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완전히 멸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석 연구 결과 그들의 멸종 시기는 인간의 정착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결국 사람의 탐욕이 이 장엄한 생명을 사라지게 만든 거죠. 코끼리새의 멸종은 단지 한 종의 사라짐이 아니라 인류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